예. 오늘은 54쪽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절차 54쪽에부터 할 차례죠. 이 수업에 하기 앞서서 최근에 법이 또 좀 바뀌었습니다. 그것부터 좀 수정합시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법은 자주 바뀝니다. 매달 바뀝니다. 그래서 이 책도 뭐 오만 정성 들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냥 수업할 때 듣고 한 4개월, 4개월 정도 이 가지고 이해하고 갖다 버리고 자꾸 바뀝니다. 자꾸. 교재 23쪽에 펴보세요. 23쪽. 자, 23쪽에 보시면 자, 그 양갈래 6번에 기반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교통시설의 제일 끝에 거.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이란 말 찾았습니까? 그거 삭제시켜보세요. 대신에 이거로 바꾸세요.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자, 그렇게 바꿨습니까? 교재에 134쪽을 펴보세요. (134쪽에) 보시면은 자, 거기도 기반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교통시설에 보면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끝에 되어 있죠. 그거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바꾸세요.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자, 그렇게 바꿨어요. 예. 자, 그러면 교재를 또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136쪽에 봅니다. 자, 136쪽에 위에 박스에 동그라미 1번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다음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기역의 주차장 다음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이 있죠. 그것도 꺼버리고 차량 검사 및 자, 면허시설로 바꿉니다. 자, 그렇게 바꿨습니까? 예. 자, 그래서 최근에 며칠 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은 워낙 자주 법이 바뀌니까 여러분이 그걸 염두에 두고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수업할 차례 여기에 54쪽에 배심됩니다. 54쪽. 자, 거기에 4번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절차 여기부터 할 차례죠. 도시군관리계획은 실행계획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 실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은 위반을 한다는 것은 수립을 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수립을 하는지 자 봅시다. 자,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자, 전체적으로 써보면은 크게 4단계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위반 절차. 자, 위반 절차에는 크게 2가지 절차가 들어가 있는데 첫째, 기초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지역에 대한 각종 조사를 의무적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추가로 조사를 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초조사나 추가조사를 몽땅 다 생략할 수 있는 사유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이 도시군관리에 대해서 주민 등에 대해서 의견을 어떻게 듣는지. 자, 그래서 여기에는 공청회를 쓰면 안 됩니다. 공고, 열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 등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들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절차를 지방의 의견도 듣는데 여기는 모든 관리기를 다 듣는 게 아니고 3가지만 듣습니다. 자, 그러면 입안 절차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결정 절차로 들어가야 돼요. 결정 절차에서는 이 계획을 누가 결정할 건지 결정권자, 그래서 확정권자죠. 이 계획의 확정권자가 누구냐. 그래서 원칙은 시도지사, 자, 그리고 대도시 시장이 자 결정을 하고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유 3가지, 해양수산부 장관이 자 결정해야 되는 것이 1가지, 수산자원회가 보호구역에 관해서,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거 2가지, 이렇게 결정권이 정해져 있고, 결정 절차에는 협의 절차와 심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은 여기에는 고시합니다. 결정된 것을 공고하지 않고 고시란 말을 써요.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고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글로서 게시를 해주라 이 뜻이에요. 이 결정된 것을 글로서 반드시 고시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고시열람 절차 끝나면은 지형 도면까지 고시를 해야 이 관리계획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런 절차를 다 밟아서 이 계획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절차를 다 밟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뭐 며칠 만에 만들어지는 절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빨리 만들어도 1, 2년 이상 걸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54쪽에 1번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이다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기초조사의 준용,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에는 강력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규정을 준용한다. 즉 강력도시계획처럼 의무적으로 해라 이 뜻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제안은 자 거기 밑줄 칩니다. 경미한 사항 위반일 때는 그러하지 않다. 경미한 사항이 위반일 때는 생략해라는 뜻인데, 이 계획은 실행계획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 실행될 수도 있어요. 그럼 경미한 사항일 때는 조사를 생략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의 환경성 검토와 3번의 토적성 평가 및 재취약성 분석이라 되어 있죠. 동그라미 2, 3번은 묶어서 옆에 썼어요. 추가라고 씁니다. 이게 추가 조사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환경성 검토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자원 보호일 때는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줄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자, 이 도시군관리계획 하나 만들어지면 개발이 실행될 수 있죠. 그래서 자 그런 개발로 인해서 환경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미리 하라 했듯이요. 자, 그다음 토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뭐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기초조사 내용에 줄칩니다. 토지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재취약성 분석이나 토적성 평가도 추가로 해라 이 뜻이에요. 기초조사 등의 생략, 자 줄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위반하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했다.
자, 도심지에 위치해 있으면은 빈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자, 그리고 개발이 완료되어 나대지가 없는 등까지 줄쳤습니까? 자, 개발이 다 돼서 나대지가 없다. 나대지가 뭐야? 빈터. 자, 그래서 빈터가 없을 때는 이 뜻입니다. 자,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 줄칩니다.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도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자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기초조사나 추가조사를 다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떨 때? 한마디로 빈터가 없으면 다 생략해라 뜻이죠. 도심지에 위치했다든지 나대지가 없을 때는 생략을 다 해라 할 뜻이에요. 자, 그 외에 기초조사 등의 생략 가능한 사항이 밑에 박스에 심학습의 옆 페이지까지 쭉 돼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버리세요. 네, 박스에 있는 내용 버려야 됩니다. 그 시험에는 노느냐? 네, 노입니다. 노는데 이걸 본 사람은 틀리고 안 본 사람은 맞춥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요? 볼랍니까? 안 보고 맞출랍니까? 보고 틀릴랍니까? 에? 안 보고 맞춰야죠. 예, 보면 틀립니다. 보면. 왜? 이런 것이 공법에 수천 개가 있어요. 수천 개. 경미한 사항 같은 거. 생략사유. 그거 시험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수천 개를 일일이 다 외워가지고 하는 사람은 다 틀려요. 예. 그럼 차라리 안 보는 것이 더 맞추기가 쉬워진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 때면 이런 부분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푼다는 요령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안 보는 게 더 잘 맞춰요. 그게 글만 잘 읽어보면은 답이 다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버렸습니까? 자, 이제 넘어가시고. 자, 이제 양갈로 이번에 주민 및 지방의 의견 청취라고 되어 있죠. 자, 실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을 자 만들기 위해서 주민과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주민의 의견 청취 원칙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이 타당하다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자, 예외는 3, 4할 중에 보면 되고 지금 보시면 안 되고. 자, 그럼 그 밑에 디귿에 의견 청취 절차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떻게 의견을 듣느냐. 자, 거기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A에 공고 및 열람이라는 제목 찾았습니까? 거기에만 동그라미 하시고. 자, 여기에는 공청회를 써서 의견 듣는다 하면은 시험에 틀립니다. 공청회를 쓰면 안 돼요. 이건 뭘 써야 된다? 공고 열람을 해야 됩니다. 이 직접 의견 듣는 절차인데 왜 공청회를 쓰면 안 되는지 설명을 드려요. 자, 이 계획은 실행계획이죠. 이 계획이 하나 발표되면 당장 개발이나 이런 게 실행되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같은데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당장 주죠.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인 주민이 이 계획이 발표가 되면은 자기에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또는 이 계획이 발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기 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공청회를 써서 의견 낸다 하면은 자, 공청회 자리에 시청 강당 같은데 전문가하고 자, 주민이 참석해서 질문 답변하는 것이 뭡니까? 공청회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 당사자인 갑이 자, 그날 좀 늦게 왔습니다. 갑이 키가 좀 작아요. 150밖에 안 됩니다. 저 뒤에 구석에 앉아 있는데 자기가 물어볼 게 있고 어떤 건지 자기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리 손을 들어도 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예, 뒤에 콕 처박히가 있는데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자, 그러면 갑은 하루 종일 공청회 자리에서 자기 말을 의사 개진했어요? 못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아,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큰 소리로 손을 들어서 내도 할 말이 좀 있다 하니까 사회자 하는 이야기가 그래 2분을 줄 테니까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해라. 이미 흥분이 돼가 있는 상태에서 몇 번 저 몇 번 하니까 뭐랍니까? 앉아라. 이야기했어요 못했어요? 이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고 열람 절차를 쓴다는 것은 자 일간신문 같은데 이 계획을 이렇게 만들 예정이니까 계획안을 볼 수 있도록 신문에 공고해줘요. 그럼 열람기간 정해지죠. 그 기간 동안에 가서 각 같은 경우 열람을 해본단 말이에요. 계획이 어떻는지. 그리고 자기 생각을 의견서를 써서 직접 제출합니다. 자 그러면은 입안자가 갑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영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는 절차를 줄여서 뭐라 부른다? 공고 열람. 얘는 공지에 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공고 및 열람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 자 갈로 띄워 넣으시고 N은 도시군관리계획 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자 해당 특별시, 광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군관리계획 자 줄칩니다. 어디 줄치느냐 공고하고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줄쳤습니까? 그걸 줄여서 공고 열람 절차다 했듯이. 의견서 제출 보면은 공고된 도시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에 종료된 날부터 60일 내에 당의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 이해관계인은 자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죠. 예, 이런 절차를 공고열람 절차를 하는데 시험에서는 요것밖에 안 물어요. 공고열람 절차 쓰고 공청회 쓰면 안 된다. 이것밖에 안 묻습니다. 거기 읽었는데 뭐 14일 이상 뭐 60일 이내 그럼 그 시험에 안 놉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거기에 그 다음 페이지에 뭐 D에 재공고 및 열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 건 5, 6월 달쯤에 한번 보면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위반 시 의견 청취도 마찬가지 5, 6월 달에 보면 됩니다. 자 참고에 공고 열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버리세요. 자 내려가면 두 번째 지방의 의견 청취라고 되어 있죠. 주민에 대한 의견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듣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 위반하면 대통령이 제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에 심하 지방의 의견 청취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모든 도시군관리 다 지방에 듣는 게 아니고 세 가지만 듣는데 1번 줄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한 것은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돼요. 2번 줄칩니다. 강력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일 때도 지방의회 듣고 자 옆에 보면 심화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게 제목이 줄치면 돼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자, 이 세 가지만 지방의회 의견 들어라 이 뜻이에요. 지방의회 의견은 모든 도시군관리계획의 종류를 다 듣는 건 아니고 그 세 가지만 듣는다.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3번의 의견 제시 같은 것은 자, 3, 4례 한번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위반 절차에는 여러분 주의할 거는 여기에 있는 것밖에 다 없어요. 기초조사 의문절 하되 추가로 조사할 수 있죠. 세 가지. 생략 사유 있죠. 뭐가 없을 때. 빈터가 없으면 다 생략해라. 자, 의견 청취를 할 때는 주민 등에 대한 의견 듣기 위해서 뭘 열어야 됩니까? 공고 열람. 지방의 의견 청취 사항 세 가지 정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입안 절차 끝나면 이제 결정 절차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확정을 짓는 절차다 이 뜻인데, 누가 결정권자인지, 자, 봅시다. 책에. 원칙적 결정권자라다가 있죠. 도시군관리계획은 밑줄 칩니다. 시도지사, 그게 줄치죠. 직접 또는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럼 누가 결정해라는 겁니까?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강력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 줄칩니다.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줄쳤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특별시에서 자 만들어진 도시군관리계획은 서울특별시장이 시도지사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특별시장 결정.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광역시장이 결정하고, 특별자치시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이, 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리고 시군적에서는 도지사가 결정합니다. 도지사가. 자, 그 중에 대도시일 때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시장군수는 원래 결정권이 없는데 예외로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박스에 두 가지 있죠. 자, 1번 줄칩니다.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번 자 줄칩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차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시장군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예외적 결정권자라고가 있죠. 다음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갈란의 수산자원 보호일 때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렇게 줄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유 1, 2, 3 찾았습니까? 그걸 갈로 묶어 보시고.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자기가 직접 결정하고, 개발제한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시가 조정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해놨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자 결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인데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뭐 물을 내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주로 묻는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 세 가지 있죠. 예. 그 다음에 시장군수 결정하는 거 두 가지 있죠. 그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유 세 가지,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사유 두 가지를 주의하는데, 너 읽어보니까 뭔지 알겠습니까?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거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거죠. 뒤에를 배워야 합니다. 그 내용은.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유 2번, 3번도 뒤에를 배워야 하니까 지금은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정사항이 몇 가지? 세 가지. 시장군수는 두 가지. 그렇게만 알고 있고 그 내용은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옆 페이지 가서 결정 절차, 협의 및 심의 후 결정이다 돼 있는데, 자, 협의 심의 절차를 거친다 이 뜻이에요. 결정 신청 그냥 읽어봅시다. 시장군 또는 군수, 자 갈로 띄워놓으시고, 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신청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설명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갈로 띄워놓으시고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할 서류가 박스에 있죠. 그런 것은 다 버리세요. 자, 옆에 그 밑에 내려가면 사전협의라고 되어 있죠. 자, 관계 행정기관과 장과 협의. 자, 그냥 읽어봅시다.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 장과 미리 협의해야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시험에 놀만한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협의한다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라고 되어 있죠. 그건 5, 6월 달에 한번 보면 되고, 넘어가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고 되어 있죠. 협의 절차가 끝나면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1번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 심의 거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번에 건축위원회 도시위원회 공동심의부는 3, 4례 가서 보시면 되고, 자, 박스에 025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라는 데가 있죠. 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협의심의 절차 생략. 자, 그 부분은 3, 4례 가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결정 절차는 간단하게 뭘 거친다? 협의심의 거친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거기 물을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자, 그럼 결정이 되고 나면은 고시 열람시켜야 되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자, 고시 및 송부 및 열람이란 제목 찾았습니까? 고시란 말을 동그라미 해서 옆에다 씁니다. 글로 게시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 계획은 실행계획이기 때문에, 자, 이 계획을 글로서 반드시 게시해 줘야 됩니다. 자, 읽어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대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색에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 볼 수 있도록 해주라 이 뜻이요.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고시란 말만 좀 알면 되죠. 글로 게시한다는 거고, 6번의 대도시장 권한은 버리세요. 자,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후 경과 조치에 효력 발생 시기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계획은 실행계획이죠. 당장 이 계획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개발이나 정비 보전이 실행돼 들어가야 되니까 언제 실행할 거냐, 즉 효력이 발생하느냐 시기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강력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 같은 방향제시계획은 효력 발생 시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합시다 하고 끝이니까. 이거는 당장 발표되면 개발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는 언제 이 계획이 만들어졌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 시기를 정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에 줄을 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언제부터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자, 여기 보시면 지형도면 있죠. 이거 마지막 단계. 이것까지 고시하면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결정이 돼서 고시했을 때 이때는 효력이 발생 안 합니다.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2번에 가서 기득권 보호는, 자, 거기 1번 원칙이나 2번 예에 관한 것은 3, 4할 쯤에 보면 돼요. 지금 보는 것이 아니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동그라미 2번과 3번 찾았습니까? 거기에 뭐 3개월 내 허가 신청, 동그라미 3번 6개월 내 허가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문제풀이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옆 페이지 가시면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단계 지형도면 고시로 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형도면을 고시를 해라. 예. 자, 우리가 이 계획을 입안해서 결정을 하고 나면은 고시하면 사실 이 계획 다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는데 굳이 지형도면 고시까지 해야 효력을 발생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이유는 도시군관리계획 이 계획이 하나 결정이 되어서 고시가 됩니다. 자, 이 고시는 글로서 게시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자, 이 고시문은 나중에 중개업을 할 때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건데 보시면 전문 용어로만 다 돼 있습니다. 그럼 일반인이 이걸 봤을 때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전혀 이해 안 돼요.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계획이 실행이 되면은 개발이 되고 뭐가 실행된다 하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를 이해를 못해요. 자, 이런 이해 못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 지적이 표시가 된 지적이라는 건 지번입니다. 땅번호. 자, 이게 표시가 된 지형도에다가 자, 도면화를 합니다. 자, 결정 고시된 글로 고시되는 것을 도면화한다는 것은 그림을 그려준다는 뜻이죠. 그림을 그려줌으로써 이야기하는 점 어떻게 한다? 해소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꼭 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지형도면 같은 거 하나 예를 들어서 드리면은 자, 어디에 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를 한다 하면 도시공사 결정 고시해야 되죠. 결정 고시하면 글로 돼 있습니다.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 어떻게 도로가 들어가고 어떻게 되고 이거 글로 쫙 돼 있는데 읽어보면은 어떻게 도로가 들어가는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런 지형도가 있겠죠. 자, 여기에 전에서든 이런 도로가 있고 자, 여기에 자, 지번이 표시된 필지들이 있겠죠. 1번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번.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빨간으로 탁 이렇게 들어갈 도로 표시가 딱 돼요. 자, 그러면 글로 읽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는 것이 빠르겠죠. 예. 아니 10번지 같은 경우 땅 절반이 들어가잖아. 아, 내 땅 절반이 도로 부지로 수용되겠다. 이런 걸 알 수 있다, 쉽게. 자, 이런 목적으로 이걸 꼭 해줘야 돼요. 자, 그래야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해소됩니다. 그래서 이 지형도면 작성은 누가 하느냐? 이방권자가 합니다. 자, 그리고 승인을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시장 군수가 작성한 것에 한해서 도지사가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작성 승인된 것은 고시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이 입안 수립 절차 끝이 나죠.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1번에 지형도면 작성자라고 되어 있죠. 찾습니까? 제목 옆에 쓰세요. 이방권자라고 썼습니다. 자, 이방권자가 작성자다 이 뜻이. 이방권자. 자, 그래서 읽어보면은 자, 원칙적 작성자,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내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에 줄칩니다.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해야 됩니다. 예외적 작성자, 국토교통부 장관, 관련의 해양수사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군관리 직접 위반한 경우에 관계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 의견 들어서 직접 작성할 수도 있다. 그러면 원칙이나 예외는 작성자 다 한마디로 묶어버리면 위반권자라는 거예요. 이 계획을 위반한 사람이 작성해라 이 뜻이에요. 자, 지형도면의 성인 줄칩니다. 시장, 대도시장은 제외하고 이나 군수는 지형도의 도시군 관리 계획, 자, 갈로 뛰어넘으시고, 자, 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줄 섰습니까? 자, 시장 군수가 작성한 것만 도지사 승인 받아라 뜻이. 자, 시장 군수가 작성한 것 중에서 도지사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줄 관로하는 줄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죠. 자, 그게 밑줄 치시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 대상에서 어떻게 해라는 뜻이에요. 제외해라 이 뜻입니다. 자, 내려가서 3번에 승인 및 고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군수는
직접 지역론을 작성하거나 지역론을 승인했을 때 이를 고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자 수립 절차 끝이 났죠. 예. 4번에 지역론 작성 유념이 고시방법 준용은 버리세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계획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이 계획도 자 단일화 행정구역 같은 데서 늘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한 번씩 이것도 수정해 줘야 됩니다. 5년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도시공관리계획 정비라고 되어 있죠. 타당성 검토.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는 줄칩니다.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공관리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몇 년마다 정비해 준다? 5년마다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시공계획 사업에 대한 재검토 시행이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자, 밑에 이번에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의 해제 등이라고 되어 있죠. 다 버리세요. 그 밑에 심화학습도 버리시고.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장기발전구상 포함이라 되어 있죠. 버리세요. 자, 도시공간 입안의 특례에서 1번 동시 입안은 3, 4례 한번 보면 되고 그 밑에 협의나 협의의 생략이라 되어 있죠. 다 버리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1, 2월 달에 지나면은 책을 어디를 봐야 되는지가 정해져요. 알겠습니까? 버릴 거. 3, 4례 볼 거, 5, 6월 달 볼 거 다 정해집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3, 4례 가면은 어떻게 또 수업을 하느냐. 자, 이제 체계도 같은 거 하나 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큰 종이에 돼 있는데 제가 여기 쓰는 목차 있죠? 그거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수업을 하고 마칠 때쯤 되면 체계도로 또 복습을 합니다. 왜 복습을 하느냐. 자, 체계도에 보면은 막 이거 막 적어요. 적으면 제대로 적는다, 엉터리 적는다. 엉터리로 적어요. 엉터리를. 그래서 자 체계도를 펴놔놨고 우리가 오늘 수업 한 부분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복습시키면서 딱 어떻게 적는지를 딱 가르쳐줘요. 그렇게 딱 적고 나면은 늘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할 때는 그것만 펴놔놓고 보면 대충 어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3, 4월 달까지 그렇게 여러분이 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법에 소위 말해서 토대를 닦는다는 거예요. 토대 닦는데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12월, 11월, 11월, 1, 2, 3, 4. 아시겠습니까? 6개월을 토대를 닦는 거예요. 이 과목을. 그 토대를 닦으면, 그 토대를 잘 닦으면, 잘 따라오면, 예. 자, 5, 6월 달부터 본인 스스로 느낍니다. 좀 수월해진다는 느낌이. 자, 그리고 뭐 7, 8월에 지나면서 문제풀이 통해서 이해가 좀 많이 되면은 이제 그 내용을 확 줄여주죠. 60페이지로. 그러면은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도 되겠다. 예. 알겠습니까? 문제는 그 과정을 잘 따라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잘 따라요. 뭐 왔다가 뭐 오늘 막 비도 시작. 오늘 날이 춥다. 그냥 집에서 적어보자. 그런 사람 다 떨어집니다. 예, 난주 보세요. 끝까지 수업에 따른 분들만 합격 다 합니다.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66쪽 보세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라 되어 있죠. 자, 찾았습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단일 파트로서는 가장 많이 시험이 나옵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해서 약 5문제 정도 나와요. 그리고 중개업을 하려면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모르면 아예 중개업 자체를 못하죠. 못합니다. 예. 자, 중개사로서 대화가 안 됩니다. 예. 이런 걸 적어도 알아야 뭘 해도 나도 중개사다라고 대화를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뜻인지부터 우리가 한번 정리해 놨고 하나하나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하는 것은 자, 토지의 용도 제도를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는 전국토에 뭘 정해놨는다? 용도를 정해놨습니다. 자, 용도에 맞게끔 뭘 해란 뜻이에요? 건축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제시계획, 광역도시나 도시군기본계획 같은 방향제시계획으로 개발하라라고 방향제시했죠. 그럼 도시군관리계획인 실행계획을 통해서 개발이 착수됩니다. 자, 그러면 그 개발을 착수하면서 자, 그 개발이 착수 들어가는 뒤에 토지 용도 제도를 통해서 자, 이 토지는 자, 개발을 중에서 자, 공업지역으로 개발하자.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개발하자. 주거지역으로 개발하자라고 정해지겠죠. 그러면 이 용도 조정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용도를 딱 정하는 제도예요. 그럼 용도가 정해졌다. 그럼 주거로 용도가 정해졌습니다. 어떤 건물만 건축해야 돼요? 주택 중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만일 상업이다라고 용도가 정해졌습니다.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상가 위주로 들어옵니다. 자, 저 산에 보전이다 하면은 건물이 못 들어가죠. 이와 같이 토지에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의 용도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건축물이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좁은 국토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를 용도 제도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용도를 정하느냐? 세 가지로 정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하나 여기 그려놨고, 자, 이 지역의 토지 이용을 하고 있는 실태가 비슷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럼 이 전체를 지역이란 말을 붙여버려요. 자, 그러면 지역이 되면은 건축에 관한 일반 기준 있죠? 일반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이 이 전체는. 자, 그럼 일반 기준 적용하는데 요게는 자, 일반 기준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부족한 점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여기에는 자, 보완 기준, 보완된 부족함을 보충한 보완 기준 정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이 뭐다? 지구입니다. 지구. 자, 그리고 여기에는 자, 이런 지역이나 지구 이런 기준 가지고는 목적이 달성이 안 되더라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한 별도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죠. 별도 기준 정하기 위해서 붙이는 말이 뭐다? 구역입니다. 구역. 그래서 결국은 지구나 구역보다는 지역이란 표현이 큰 단위죠. 큰 단위고 그 속에 부족한 점이 생겼을 때 보완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뭐 한다? 지구. 자, 별도 기준 정하기 위해서 뭐 붙인다? 구역을 붙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다 하면은 무슨 뜻이냐? 전국토의 용도를 자, 용도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예요. 자, 그래서 전국에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용도를 정할 때 쓰는 것이 뭐다? 용도지역입니다.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이 어떻습니까? 다 지정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용도를 정한 기본 제도로서 이게 지정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 첫째, 건축물의 용도. 자,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 종류 이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폐율. 자, 용적률. 자,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자, 어떤 기준이 있냐? 일반 기준입니다. 일반 기준에 따라서 뭘 해야 된다? 건축하는 것을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전국의 용도를 정하기 위해서 전국에 용도지역이라는 것을 어떤 토지인가 다 지정해두고 자, 그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 그 용도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뭘 해라는 겁니까? 건축하는데 이 용도지역에서 정해진 이 세 가지 기준을 일반 기준으로서 어디에 정해놨느냐? 법령에 정해놨습니다.
그럼 법령이 정한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뭘 해야 된다? 건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자, 국지적으로 지정합니다. 국지적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자, 지정한다는 뜻이죠. 그럼 어떨 때 필요하느냐? 용도 지역으로서만 토지용 규제하는데 뭐가 생긴다? 부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걸 부족함을 뭘 해줘야 됩니까? 보충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충하기 위해서 자, 건축물의 용도, 예, 일반 기준인 이 세 가지 건폐율, 용적률, 자, 이런 세 가지 기준에 어떤 기준? 보완된 기준을 가지고 건축해야 할 때 이걸 뭐라 그런다? 용도지구. 그러면은 자, 이 용도지구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상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을 보완시켰다는 뜻이죠. 자, 이런 보완 기준은 어디에 이걸 두고 있느냐? 법령에서 정할 수도 있고 계획에서 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례로 정해서 보완된 기준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법령이나 계획이나 조례에 정한 이 기준에 따라 뭘 해야 된다? 건축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용도지구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용도구역. 자, 용도구역도 국지적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자, 왜 어떨 때 필요하느냐? 용도 지역이나 지구로서는 자, 목적이 달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될 때 이 뜻이에요. 자, 목적이 달성이 안 되니까 자,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거, 건폐율에 관한 거, 용적률에 관한 거, 자, 이런 세 가지 기준에 대한 일반 기준이나 보완 기준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기준? 별도 기준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제도를 용도구역이라 합니다. 그럼 이 별도 기준은 어디다 정해놨느냐? 법령에 정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용도지역이다 하게 되면은 전국의 그 토지를 이용을 하는 실태가 비슷한 것으로 묶어서 이와 같이 이렇게 큰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지정을 다 합니다. 하면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이 세 가지 어떤 기준? 일반 기준 가지고 건축하는 것이고, 자, 용도지구는 자, 용도지역을 부족함을 보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기준에 어떤 기준? 보완 기준을 가지고 건축해야 하는 것이고,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지구 가지고 목적 달성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기준에 어떤 기준? 별도 기준 가지고 건축하는 것이 용도구역이다.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3월 달에 그 책에도 준다 그랬죠. 그거 다 했어요. 예, 그냥 지금은 들으세요. 예, 예. 자, 그래서 다 있으니까 그때 봐도 돼요. 예, 이런 뜻이다. 그럼 여러분이 딱 기억할 거예요. 용도 지역하면 무슨 기준? 일반 기준. 지구하면, 구역하면, 예, 알겠죠?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옆에 써놔놓고 하나하나 봅시다. 자, 책의 66쪽에 보시면 용도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용도지역의 의미 및 특징 봅시다.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자, 줄쳐야 될 것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자, 그렇게 줄쳤어요.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의 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줄칩니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줄쳤어요.
자, 그럼 첫째 줄에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률, 높이 등을 제한한단 말이죠. 거의 자 요거다. 용도, 건폐율, 용률에 관한 무슨 기준이다는 뜻이에요. 일반 기준에 따라서 제한한다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한 공공의 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하지 않는다 그랬죠. 중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토지든 간에 용도지역은 딱 몇 개만 하나만 지정해. 중복 지정 못합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결정을 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하려면 반드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잠시 어디 좀 보시느냐 하면은 48쪽 보세요. 48쪽. 자, 48쪽에 보시면은 도시군관리 의 및 성격의 도시군관리의 의의 종류 박스에 6가지 있죠. 1번에 보세요. 용도 지역이라 해놨죠.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밑에 용도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정 변경하려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이 되면서 진행된다 이 뜻이요. 다시 이제 딜로 66조로 돌아오세요. 자, 이번에 특징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효력 발생일부터 해당 지역 안의 건축물에 대한 공법상 행위제한 등이 준다. 자, 공법상 행위제한을 해놨죠. 그게 요겁니다. 자,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의 무슨 기준? 일반 기준에 따라서 행위, 건축 제한을 하겠다 이 뜻이요. 건축하는 것이니까. 자, 그런 뜻이고. 자, 전국 토지를 4개 용도 9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전 국민의 토지용의 합리화와 양호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래 되어 있는데, 자, 이제 7번 봅시다. 자, 용도 지역이다라는 것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은 그 지역별로 자, 건축물의 용도 종류죠. 또 지역별 건폐율, 지역별 용적률. 자, 이런 3가지 제한의 어떤 기준? 일반 기준에 따라 뭐하는 제도다? 건축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뭐냐 이래 물으면 지역별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 뭐하는 제도입니까? 건축하는 제도다 이렇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용도지역엔 우리 지금 여러분 살고 계시는 주택이든 자, 이 건물이든 전국의 모든 건물은 다 용도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건축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엄청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예. 자, 용도지역에 따라서 어떤 건물이 들어가고 크기가 다 결정나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건축물은 용도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다 지은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자, 여기에 자, 토지가 있습니다. 자, 국가 나 지자체 같은 행정기관이 제일 먼저 방향제시계획으로 자, 여기에 방향제시계획으로 개발하자, 보존하자 방향제시했겠죠. 그리고 실행계획을 통해서 개발 보존이 착수되고 또 실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관리계획을 통해서 자, 여기에 뭐까지 지정해놨다. 용도지역까지 지정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건축을 한다. 자, 국가지자체 이거 미리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럼 건축하려면 제일 먼저 이 토지의 용도지역이 무언지부터 확인해야 되죠.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 토지 지번 있죠. 구청에 가서 이 토지 지번을 넣고 토지용계획 확인은
자, 서류 발급 받으면 돼요. 그 서류 뒷면에 딱 보면 첫째 칸이 용도 지역이 딱 돼 있어요. 용도 지역 뭐라라고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용도 지역에 맞는 자, 용도 건폐율 용적률 이 일반 기준을 어디다 정해 놨습니까? 법령에 정해 놨다 그랬죠. 법령에 정한 이 용도 지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 어떤 걸 넣어라. 자, 그다음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자, 어느 정도 준다. 거기에 적합하게 자, 건축을 하겠다고 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럼 허가권자가 이걸 받아보고 이 해당 용도지역상 법령에 정한 이 세 가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겠죠. 확인을 하고 자, 여기에 대해서 뭘 해줍니까? 허가를 해줘서 자, 착공을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건물이 건축된 거예요. 이런 절차를 통해서 다 건축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도지역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예, 중개업상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실생활에 전부 다 살고 있는 건물들이 다 용도지역에 따라 지어진 거죠. 예. 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이 주택이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된지 누가 알았습니까? 이 공부하기 전에 알 필요도 없었죠. 예,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자, 그만큼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내용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용도지역이란 제도는 자, 간단하게 전국토 이걸 지정하면은 그 지역별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 뭘 하라는 겁니까? 건축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지정할 때는 서로 중복하지 마라. 같은 것끼리 상호 중복 지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토지는 반드시 한 개의 뭐만 지정해야 된다? 용도 지역만 지정해야 돼. 자, 같은 용도 지역을 지역을 중복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토지 간에 용도 지역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번에 용도 지역의 종류 및 세분부터 잠시 쉬었다가 합니다. 칠판은 이쪽은 그대로 두세요. 예, 이쪽만 주세요.